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틈새라는 작품입니다. 오늘도 함께 책 읽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기다은 작가의 퇴사하고 싱가포르에 산다라는 작품인데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볼게요. 기다은, 왕성한 호기심의 소유자, 무한한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기계발 덕후다. 한국에서 30년을 기다은으로 살다가 2016년 말 퇴사하고 건너간 싱가포르에서 소피로 살고 있다. 남편의 해외 취업 덕분에 살게 된 타지에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야기를 글로 썼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퇴사하고 싱가포르에 산다라는 작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퇴사의 이유는 싱가포르. 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여러 개 돌아가는 바쁜 시기에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일이 너무 힘들어? 팀을 바꿔줄까? 진로를 바꾸고 싶어? 아니요, 남편 때문에요. 남편이 왜? 싱가포르에 취직했어요. 4년 반을 다닌 회사 생활의 마지막 반년은 회사를 그만두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며 보냈다. 버려놓은 여러 일 중 어떤 구실로 회사를 그만둘지 스스로도 혼란스러울 만큼 말이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지긋지긋하다고 느껴졌던 회사 생활의 끝을 맺게 됐다. 내 인생에서 10번도 채 뱉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 나라 싱가포르가 내 퇴사의 이유가 될 줄은 몰랐다. 취업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짜릿함이 아직도 기억난다. 대학원 졸업 후 1년간 공백이 있었기에 취업이 어려울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취업하기로 마음먹은 지 2개월 만에 운 좋게 한 회사에서 최종 합격 통지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제 이곳이 내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 첫날을 기다렸다. 전공과 무관한 IT 회사인데다 기대했던 에너지 부서가 아닌 금융부서로 발령이 났다. 입사 3개월은 숙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밤낮 없이 배워야 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듯한 느낌은 있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깊게 고민할 새가 없었다. 도전과 배움을 갈망하는 나에게 새로운 환경은 회사 생활을 계속하게 해주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설렘 가득한 회사 생활을 하던 3년 차에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경제적인 안정감 외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다는 369라는 숫자에 얽힌 저주인 줄만 알았다. 그렇게 4년 차가 되면 이 기분이 가라앉고 여느 때처럼 회사에 다니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헛헛한 회사 생활에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아졌다.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기에 상담할 곳도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곳도 없어서 외로운 고민이 깊어지는 날들이었다. 단순히 퇴사한다고 갑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새로운 시도를 했다. 회사 내에서는 같이 일하고 있는 다양한 직급의 선배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남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다.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자는 핑계를 대고 오랜 회사 생활에서 힘든 점과 좋은 점, 앞으로의 목표 등을 물었다. 개인적으로 찾지 못한 일의 의미를 찾아내고 경험하지 못한 여러 직급과 업무의 고민을 듣고 싶었다. 나의 한정된 경험을 확장해 현재 일의 의미를 부여할 실마리를 찾고 싶었다.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10명 가까이 만난 선배들의 고민도 나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회사에서 승진과 성과에 따른 포상금으로 조직에 속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으로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지낼 거라는 타성에 젖은 듯한 대답이 주로였다. 아니면 나처럼 퇴사를 생각하거나 적성에 맞는 회사로 이직할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남의 생각만 듣고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동료들을 모아
퇴사 프로젝트를 꾸며보았다. 이번에는 변화 프로젝트라고 이름 지었다. 지금 다니는 회사 또는 하는 일에 마음이 가지 않아 이미 다른 일들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였다. 서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며 회사에 남아야 하는 이유와 떠나야 하는 이유를 매주 이야기했다. 지나고 나서 보니 나를 포함한 구성원 80%는 회사를 떠났다. 변화를 원했던 사람들은 이야기하던 대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간 것 같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만 나누어서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기 힘들 것 같았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회사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소에서 나만의 강점을 찾는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있길래 신청했다. 구하는 자에게는 길이 보인다는 말이 들어맞았다. 적절한 시기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기회가 보였다. 회사 생활을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마음이 붕 뜬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곳에서 심리상담사와 함께 나의 강점을 발견하는 시간을 한 달 정도 가지고 나니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삶의 의미를 찾는 게 가능해 보였다. 그래도 내 결심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가벼운 것이었기 때문에 회사 밖 활동도 멈추지 않았다. 마침 퇴사학교라는 것이 유행할 때라 퇴사하고 자신만의 길을 새로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강의를 참석했다. 재테크 동아리에 가입하고 필라테스 자격증도 준비했다. 혹시나 회사 밖으로 나가게 됐을 때 경제력을 잃지 않기 위한 대비책이었다. 이렇게 반년 정도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나니 갈 때 갔던 마음은 회사에 다니는 것도 괜찮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적어도 지금 당장 퇴사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예전에는 회사 생활과 나의 일상을 분리해서 생각했다. 회사는 경제적 안정감을 주지만 즐거움은 주지 않는 곳이라고 정의했다. 일상은 돈을 소비하지만 재미는 보장해주는 곳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이분법적인 틀로는 절대 회사 생활에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 아마도 이 좁은 시야가 회사 생활을 힘들게 만들었으리라. 스스로 만든 생각의 틀을 깨려고 노력하자 당분간은 회사 안에서도 나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였다. 장점과 특기를 발휘하며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도 회사 생활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가고 있는 즈음이었다. 남편도 나름의 성장을 목표로 하며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가 반년간 퇴사하고 싶다고 연부를 외던 나를 긍휼히 여겨서 해외 취업을 준비한 건 아닐 거다. 때마침 상사의 추천을 받아 운 좋게 면접의 기회가 찾아왔고 알맞은 능력을 갖추었기에 취업이 가능했다. 그래도 회사에 다니며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보면서 좀 더 열심히 준비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남편은 새로운 나라에서 자신의 경력을 개발할 기회를 구해냈다. 반년간 내가 힘써 찾은 대안들은 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었고 해외에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백지화하는 일이었다. 이제는 더 힘을 쥐어짜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난 상황이다. 막상 반년간 노력한 과정과 결과는 상관없는 결론이 나자 허무했다. 그토록 원하는 퇴사를 하게 됐는데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에 머무르며 이직 제안을 받은 조건이 좋은 다른 회사에 가는 건 어떻냐고 남편을 설득하기까지 했다. 싱가포르에 가는 것이 싫은 것은 절대 아니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해외에서의 삶은 생각만 해도 흥분되고 기대됐다. 퇴사하고 잠시 충전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이직 소식이 온전히 기쁘지만은 않은 이유가 스스로 궁금했다. 분명 찝찝한 구석이 있었다.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이런 대답이 나왔다. 퇴사의 이유는 오로지 나의 것이어야만 했다. 내가 퇴사를 하든 회사에 남겠다고 선택을 하든 온전히 내가 내린 결정이어야 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다. 반년간 퇴사를 고민하는 동안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선물 받았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 속에 떠밀려 살고 싶지 않다는 나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시간이었다.
어떻게 해야 나답게 살 수 있는지 이제 한 가닥의 실마리를 발견했다. 겨우 찾은 가는 시로라기를 잡고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마음먹은 참이었다. 남편과 오랜 대화 끝에 결론이 났다. 반년 동안 방황하는 나를 보듬어준 사람. 회사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라고 항상 응원해준 사람. 퇴사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했지만 불평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다. 이번에는 내가 남편의 선택을 존중해줄 차례가 된 것 같다. 오랜 시간 내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썼으니 이제는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다.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처음부터 다시 나를 찾는 고민의 시간을 가져볼 것이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이다. 주변에 해외에 사는 친구들도 많지 않아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예상조차 되지 않았다. 그래도 퇴사와 동시에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삶을 살아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왕 퇴사를 할 거라면 새하얀 종이 위에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하기로 했다. 그렇게 싱겁게 더는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은 자유인이 됐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책 읽어드릴게요. 다음 파트는요, 쉼표 찍는 연습이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다음은 쓸모있는 존재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네, 한국에서 온 소피라는 제목으로도 이야기가 좀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렇게 오늘 틈새라는 작품 함께 읽어봤습니다. 기다은 작가의 퇴사하고 싱가포르에 산다라는 작품 함께 읽어봤는데요. 뒷부분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책 읽어드리고요. 저는 다음 책에서 만날게요. 안녕!